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19년 3회 전기 이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임피던스가 얼마일까요? 라고 나왔어요. 임피던스는 얼마일까요? 저희가 임피던스라고 표현을 하면 저항에다가 리액턴스를 더한 값이죠. 근데 이 리액턴스라고 하는 게 용량성 리액턴스도 있고 이제 유도성 리액턴스도 있어서 그렇죠? 그럼 이제 요 리액턴스 값은 이 두 개의 합이 되겠죠. 자, 보통은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주면 돼요. 뭐 생각할 거 없이 어느 게 먼저고 어느 게 나중이냐 이런 거 생각할 거 없이 어쨌든 두 개는 좀 상쇄되는 값이기 때문에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면 됩니다. 식을 한번 적어보면 저항 값은 3이라고 했고요. 더하기 J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면 되는 거죠. 용량성 리액턴스는 4고요. 유도성 리액턴스는 8이네요. 그러면 8에서 4를 빼주면 되죠. 어차피 절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뭐 마이너스가 뭐 어느 쪽으로 붙든지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3 플러스 J의 4. 그럼 절대값의 크기는 얼마냐면은 3, 4, 5죠. 왜냐하면 요거는 루트 3의 제곱에 플러스 4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임피던스가 그냥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는 이제 이렇게 해서 5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리실 거면 여기는 3이고 여기는 4니까 5. 이 정도는 그냥 계산 안 하고 암기를 해두시면 되죠. 3, 4, 5하고 6, 8, 10 뭐 이 정도는 계산기 안 누르고도 이렇게 괜히 지웠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이 1번이고 1번에는 2번 전기와 자기 요소로 대칭되게 나타내지 않는 것은 답이 4번이지요. 전속 밀도는 자속 밀도, 그러니까 밀도니까는 밀도 해당하는 거니까 답은 4번이고. 전류의 열작용과 관계가 있는 법칙은 보통 전류에서는 줄의 법칙이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이 되죠. I 자승의 R, 전류의 자승에다가 이만큼 이제 발열이 되는 거니까. 4번 충전 전하량은 얼마만큼이 될까요? 콘덴서가 있고 전압이 있네요. 그럼 전하량 어떻게 구할까요? 콱 씹어죠. 콱 씹어. 콱 CV죠. 콱 씹어. C가 얼마냐면 정전 용량이 콘덴서가 1 마이크로니까는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10의 마이너스 6승. 전압은 얼마냐면 100V. 두 개 날아가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 정도 되겠네요. 그럼 답은 1번이 되겠고요. 5번. 자체 인덕턴스 코일에 25J의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면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만큼이 될까요? 코일에서의 에너지. 얘는 이거죠. 왜? 반만 Li 자승이죠. 그렇죠? 인덕턴스일 때는 이거고 만약에 콘덴서가 있을 경우에는 왜 반만 씹어 자승이죠.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 이제 요거는 요걸 물어봤으니까 꽉 씹어하고의 반만 시리즈는 암기해 두시면 어렵게 외우지 않아도 되니까 시험 나올 때마다 이제 바로바로 대입할 수 있으니까 기억을 좀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에서는 이제 요거를 대입하라는 게 아니고 요 에너지가 이렇게 됐을 때 요 전류 값이 얼마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나머지 반대로 넘겨서 시간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전류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2하고 2분의 1은 넘어가면 2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L은 분자에 있으니까 넘어가면은 분모로 되는 거니까 L에
2에다가 여기 제곱이 있네요. 제곱이 넘어가야 되니까 이제 루트 이렇게 씌우면 되겠죠. 자체 인덕턴스가 2고 코일은 25라고 했고 이건 25줄이고 얘가 2네요. 네. 인덕턴스가 5, 25니까 전류는 5A 나오겠네요. 요거랑 이렇게 나눠지니까 그렇죠? 답은 4번. RL 직렬 회로에서의 시정수는 R분의 L이죠. 그럼 RC는 RL 직렬 회로에서의 시정수는 직렬일 경우 시정수는 R분의 L. 그렇죠? 그럼 RC 회로에서의 시정수는 RC죠.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니까 답은 2번이고요. 무한장 직선 도체의 점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전류의 크기는 얼마만큼이 될까요? 일단 무한장 직선 전류의 경우에 자기의 세기는 2πr분의 i죠. 근데 문제에서는 i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나머지를 다 반대로 넘기면 되죠. 그러면 2πr이 분모에 있었으니까 넘어가면 분자로 가니까 그대로 2πr의 h. 그렇죠? 얼마만큼의 거리가 떨어져 있었냐면 이것도 단위 좀 주의해서 보시고 10cm만큼 떨어졌다라고 했으니까는 0.1m죠. 그리고 자기의 세기는 얼마라고 했냐면 2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산기 누르시면 답이 얼마가 나올까요? 1.26A.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좌우로 식을 이렇게 넘겨서 변형하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연습을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8번, 뭐 그냥 주는 거죠. 아까 했었던 거네요. 3 플러스 J의 사이의 절대값이 얼마일까요? 크기를 물어보는 건데 직각삼각형이죠. 3, 4면 얼마예요? 5죠. 답은 3번. 뭐 식도 책에 적어놨으니까 식으로 하시고 싶으신 분은 풀이에 나와 있는 식 기억하시면 되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3, 4, 5하고 6, 80 정도는 암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9번 비오사바르의 법칙. 아까 앞에서 한번 했었는데 전류와 자장의 세기에 대한 내용이죠. 미소 전류가 흘렸을 경우에 거기서 R만큼 떨어진 거리에 자기의 세기가 얼마냐 이제 그걸 구하는 게 비오사바르의 법칙이었으니까 10번 반도체의 특징이 아닌 것은 4번이죠. 불순물을 섞어서 이제 P형하고 N형 반도체를 만들죠. 그래서 그 전자가 하나가 많은 거랑 적은 거랑 만들어서 접합해서 다이오드도 만들고 뭐 SCR도 만들고 뭐 이것저것 이제 만드는 거죠. 답은 4번이고 11번 저항 측정에 사용되는 브릿지는 켈빈 더블 브릿지 저저항 측정이에요. 그 뒤편에 이제 풀이에 저희가 이제 뭐 그 어떠한 저항을 측정할 때 어떠한 그 개법이 필요한지 이런 것도 적어놨으니까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전액 이런 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파형률은 얼마일까요? 파형률하고 파고율, 파형률 이런 것들은 얼마만큼 파형이 이쁘게 잘 생겼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찌그러졌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아는 건데 암기하기 쉬운 거는 이제 파고율이라는 게 있죠. 파고율이라는 게 있고요. 파형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교류 회로에서의 여러 가지 값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값이 뭐냐면 최대값이라는 게 있죠. 최대값.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시료값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평균값이라는 게 있어요.
그림을 그려보면 이러한 어떤 정연파가 있을 때 제일 이제 높이 있는 게 최대값이죠. 우리가 VM 보통 이렇게 맥시멈. 그리고 요거를 실제로 사용하는 값이 아니니까는 실제로 사용 값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시료값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평균을 낸 것. 교류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가 있으니까는 얘랑 합하면 빵이니까는 그렇게는 평균값을 못 내고 요거 빼고 요거 한쪽에 대해서만 평균값을 보통 이제 내는 거죠. AV 에버리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최대값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시료값이 크고 그다음에 이제 평균값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최대값하고 시료값을 이렇게 나누면 이게 이제 파고율이 되고요. 그리고 시료값을 평균값으로 나누면 여기 이제 파형률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거서부터 이렇게 쭉 세 개 적고 파고율이니까 얘가 높은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파고율은 위에 거 2개 나눈 거, 파형률은 밑에 거 2개 나눈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을 좀 해두시면 문제 나왔을 때 안 틀리고 실수 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2번은 답이 파형률을 물어봤으니까는 시료값을 평균값으로 나눈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유도기전력과 관계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유도기전력 자속에 대한 게 나왔으니까는 유도기전력 같은 경우에는 자속의 시간적인 변화량에다가 권수를 곱하는 거니까 자속의 시간적인 변화량과 유도되는 기전력, 유기기전력은 서로 이제 비례하는 관계가 있겠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답은 2번이 되겠고요. 14번 3하고 6 콘덴서를 병렬로 접속했을 경우에 합성 저항 뭐 여러 번 나오네요. 그렇죠? 콘덴서를 병렬이라고 그랬어요? 직렬이라고 그랬어요? 병렬로 접속했어요. 그러면 얘는 저항으로 따지면은 뭐랑 똑같아요? 저항에서의 직렬 연결하고 식이 똑같죠. 결국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냐면 2개를 더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그래서 얘가 하나는 얼마냐면 3이고 하나는 6이죠. 하나는 3 페러시고 하나는 6이니까는 더하면 답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4번이고요. 1암페어 아워는 몇 쿨롱인가 라고 했어요. 우리가 전류 같은 경우에 전류는 어떻게 구하냐면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전하가 흘러갔는가, 그게 이제 전류에 대한 정의예요.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전류가 흘러갔습니까? 그럼 따라서 이 정전용량 Q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냐면 전류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이제 구할 수 있는 건데 그때 요 시간은 뭐냐면 단위가 초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보면 암페어 아워죠. 1암페어 아워니까는 얘가 암페어고 얘는 아워예요. 근데 얘가 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얘는 아워예요. 그러면 초를 시간으로 바꿔야 되겠죠. 시간을 초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1시간은 몇 초냐면 60 곱하기 60이니까 3600초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문제에서 나오는 것처럼 몇 쿨롱이냐라고 했을 경우에 그 쿨롱에 대한 게 초에 대한 단위니까 이 아워를 초에 대한 단위로 환산해 가지고 값을 대입을 해 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3600 곱하면 돼요. 답이 얼마냐면 3600 쿨롱이니까 답이 2번이 되겠다. 좀 그런 거죠. 뿅.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하시면 되겠고요.
16번 두 개의 서로 다른 금속의 접속점에 온도차를 주었을 때 기전력이 발생하는 건 제백 효과죠. 워낙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1년에 한두 번씩 꼭 나오니까 암기를 좀 해두셔야 되겠고요. 17번은 다음 중에서 자석의 일반적인 성질에 대해서 틀린 것은 자석은 고온이 되면 자력이 감소하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 이런 것들은 뭐 여러 번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다음 중 자기저항의 단위에 해당하는 것은 답이 4번이고요. 자기저항의 역수를 퍼미언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단위가 2번이에요. 4번하고 2번하고 비교해 보시면 4번 암페어톤하고 웨버잖아요. 2번은 보면 웨버 퍼 암페어톤이죠. 그러니까 서로 그 두 개가 역수에 대한 관계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래서 우리가 4번은 자기저항에 대한 단위고 2번은 그거의 역수인데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퍼미언스라고 불러요. 그냥 그렇다라고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뭐 1번은 저항에 대한 단위죠. 그리고 3번은 투자율에 대한 단위니까 뭐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19번 비정연파의 시료값을 나타내는 것은 답이 4번이죠. 말이 어려운데 각 고조파의 시료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1고조파가 있고 2고조파가 있고 3고조파가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제 고조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계산을 할 때에는 이러한 전류값의 시료값으로 계산을 하죠. 그래서 각 고조파가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 대한 그 전체 값은 각 고조파 시료값의 제곱의 제곱근을 취하면 그러면 전체 값을 알 수 있다 이제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말이 그래서 시료값 각 고조파 시료값의 제곱의 제곱근 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말이 좀 그냥 풀었으니까 약간 복잡해진 거고 식으로 따지면 그냥 저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비정연파의 시료값을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더라 이제 뭐 그런 거고요. 20번 1회 때 나왔던 문제랑 유사하네요. 답이 똑같지는 않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얘도 이제 전지가 있는데 이렇게 건전지라고 따지고 치고 기전력은 1.5V고 내부 저항은 0.1이에요. 여기에 이제 기전력 부분이 있고 내부 저항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기전력은 1.5V고 그리고 내부 저항은 0.25ohm이고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이제 몇 개 있는 거냐면 5개를 직렬 접속했대요. 그러면 직렬이니까는 이 건전지 내부 저항 값은 5개가 직렬로 연결된 거니까는 곱하기 5 하면 되고 이것도 곱하기 5를 하면 되겠죠. 그런 건전지가 있을 경우에 뭐 부하를 건 건 아니네요. 전지 5개 직렬을 단락시켰대요. 그렇게 단락시켰대요. 그랬을 경우에 이 전류는 얼마일까요? 뭐 전류 구하는 공식이야 뭐 오음의 법칙이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저항은 0.2 곱하기 5니까 5이 10이니까 1이겠네요. 1.5 곱하기 5니까는 5, 25, 5, 1은 5니까는 7.5A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뭐 굉장히 자주 나오는 편이니까 이런 것들 저항 구하는 거 뭐 아까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렸던 시험에 자주 나온다라고 했었던 부분들은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회 전기 이론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